이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오늘 할 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평행 이동, 두 번째는 대칭 이동. 알겠어? 이 평행 이동은 이 점의 평행 이동이랑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 이렇게 나뉘는데 뭐 따로 나눠서 할 건 없고요. 이해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좌표 평면이야. 이게 좌표 평면인데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요, 요거를 p라고 할게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p'이라는 점은 어디로 가느냐죠. 이게 평행 이동이에요. 그럼 이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x좌표는 뭐로 변해? x에다 뭐 더해야 돼? x에다 뭐 더해? m 더하지. y에다 뭐 더해? n 더하지. 이게 지금 이 점을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이라는 걸 평행 이동하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평행 이동 한 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변하게? x좌표가 뭐로 변한다고? 5.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변한다고. 이것들을 더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점의 평행 이동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 도형은 이런 도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름을 x, y는 0 이렇게 붙이는 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켰어요. 이렇게 되죠, 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도형들이 일로 옮겨지죠. 맞아요? 그럼 이 바뀌는 도형의 방정식을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요 f라는 도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프라임이야. 그럼 여기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거든? 잘 봐. x에다가 m을 더한 게 x 프라임이라고 했지. y에다가 n을 더한 거는 y 프라임이지. 그럼 x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x 프라임에서 m을 뺀다. y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y 프라임에서 n을 뺄 거야. 맞아? 그러면은 요 도형에서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m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y 프라임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얘가 지금 x지. 얘가 y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이거를 프라임자를 떼주면 돼요. 마지막에. 이 프라임자는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x축으로 평행 이동을 n만큼 했으면 도형의 경우에는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어준다. y 대신에는 y 빼기 n을 넣어준다예요. 이해 갔어요? 자, 결론이 뭔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뭐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이해했어요? 직선이든 원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직선이든 원이든 어떤 도형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그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x 대신에 뭐 넣어주자고? 2가 아니라 아까 x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그랬어? x 빼기 a 넣어준다고 했지. 그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뭐 넣어줘? x 대신에 뭐 넣어줘? x 빼기 2를 집어넣는다고. y 대신에는 뭐 넣을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뭐 대입할까? y 더하기 1을 대입하라고. 민준 이해하니? 여기 마이너스 3에 y 더하기 1, 여기 플러스 4는요. 이게 답이야. 알겠어? 식을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3y 빼기 4 빼기 3 더하기 4니까 빼기 3은 0. 여기까지 나오니? 여기가 0.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할 때랑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그래서 이거 절대 안 틀린다? 이것만 외우면 절대 안 틀린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라? x 빼기 a를, y 대신에는 y 빼기 b를 집어넣자. 이건 절대 안 틀린다고. 누구나 이거 배우기만 하면 공부를 조금만 하는 애들은 절대 안 틀린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칭 이동인데 대칭 이동은 좀 많아요. 근데 대칭 이동은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다섯 개밖에 없지만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점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은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이게 넣는 게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뭐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일 때는 그냥 더하기 1을 했잖아. 도형일 때는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했고. 근데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랑 다른 게 없다.
알겠어? 그럼 정리를 해볼 건데 외우세요. 지금 외울게요. 같이 적으면서. 지금 외워야 돼, 민준아.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한다고? 대칭이동 한다고. 대칭이동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X축 대칭이동이에요. 자, 이거 하는 거는 고3 때까지 나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근데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도형이든 점이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2,3이에요. 그럼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무슨 좌표가 부호가 변하죠? Y좌표가 부호가 변하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그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나타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가영아? 그럼 두 번째 뭐 할 것 같아, 가영아? X축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할까? Y축 대칭이동 하겠지. Y축 대칭이동은 원래 이 도형이 이건 그대로 쓴 거야. 이 도형이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할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 이 얘기야. 됐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자.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이에요. 그 원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X와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줍니다. 이 둘 다 바꿔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 대칭이동하고 Y축 대칭이동을 하면 원점 대칭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을 동시에 하면 뭐 1번하고 2번 한다고 해서 상관은 없지만 원점 대칭이동은 X, Y 대신에 둘 다 마이너스를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외웠어요? 민준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Y는 X 대칭이야. 자, Y는 X 대칭 일단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안 쓸게요. Y는 X 대칭이면 X와 Y를 바꿔줍니다. 이해 가죠? X와 Y를 바꿔준 걸 Y는 X 대칭이라고 한다. 지금 외우세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 Y를 바꾸는데 부호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X, Y를 바꾸는데 부호를 같이 바꾼다. 알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X는 A 대칭이요. X는 A 대칭. 일단 써놓을게요, 식을. 그리고 증명을 조금 이따 할게요. X는 A 대칭이면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할게요. 됐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Y는 B 대칭이요. 그럼 Y는 B 대칭이면 가영아 뭐라고 쓸까? 여기 X는 그대로 쓰지. 그럼 Y 대신에 뭐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X는 A 대칭일 때 X 대신에 2A 빼기 X 넣었거든? 그럼 Y는 B 대칭이면 Y 대신에 뭐 넣을까?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넣는 거야. 됐어? 이해가지? 그 다음 여덟 번째는 A, B 대칭인데 A, B 대칭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A 빼기 X 그 다음에 2B 빼기 Y 이렇게 집어넣는다. 알겠어? 요게 A, B 대칭까지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볼래요?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1, 2, 3, 4, 5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6, 7, 8은 적으셔야 돼요. 6, 7, 8 적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증명도 하고 절대값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지금 외우는 거 여기 세 가지 더 적을 난 세 가지를 더 적을 건데 그럼 11가지잖아? 그럼 아까 평행이동 2가지랑 대칭이동 11가지가 13가지지. 그럼 오늘 할 게 다야 그게. 알겠어? 오늘 배울 게 다라고 그게. 여기까지 됐어 가영아? 외웠어? 외우면서 적어줘 얘들아. 민준아 A, B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뭐 넣어라? 2A-X 그 다음에 2B-Y 그런 거 2, -1에서 대칭이라는 거는 X 대신에 뭐 넣으라니까? 2, -1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X 대신에 뭐 넣어라? A가 2니까 뭐 넣어라? 4 빼기 X를 넣어라. X 대신에. 그 다음 Y 대신에 뭐 넣어라? -2 빼기 Y를 집어넣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 대칭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X는 2 대칭이면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그러니까 A가 2잖아. 그러니까 뭐 대입하라고? 4 빼기 X를 대입하라고. X는 2 대칭이면 4 빼기 X를 대입하라고. X 대신에. 내 말 이해가? 그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방정식이 뭐가 나오는지를 구해준다고. 그러니까 X는 2 대칭이면 X 대신에 4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원래 주어진 식에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 그랬지. 일단은 내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는 방법을 얘기했거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X는 A 대칭이라는 게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뭐 대입하라고? 2A 빼기 X를 대입하는 이유가 이제 궁금한 거야. 알겠어? 요거 설명을 해야 되지.
근데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도형이 있어. f의 xy는 0. 이런 도형이 있는데 x는 a라는 건 식이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x는 a라는 건 뭐에 평행해? x는 a라는 식은 뭐에 평행하지? 이게 x축이야. 그럼 x는 a가 여기야. 그럼 요게 x는 a라는 식이지. 즉 y축에 평행하게 그리지. x는 a라는 식은. 여기까지 이해해? x는 a라는 건 y값이 없으니까 y축에 평행하게 긋는다고. 문제 풀면 있다. 이거는 쉬운 거다. 그러면 이 도형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도 해봐. 그럼 요 점이 어디로 가냐면 이 점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 도형을 뭐라고 할 거냐면 f의 x 프라임 y 프라임은 0 이렇게 쓴다고 했지. 맞아?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요거랑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쓰는 게 어떻게 대칭 이동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요게 x좌표랑 요게 x좌표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요거 대칭이니까 이 둘이 더해서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야. 다시 x랑 x 프라임을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되니까 내가 x 프라임은 2a 빼기 x가 돼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식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거야. 1과 3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a니까. 됐어? 이해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y랑 y 프라임은 어때? 서로 같이 위치가 같잖아. 그러니까 y는 건들 게 없어. 알겠어? 즉 여기 지금 요 x자리 대신에 뭘 넣으면 x자리 대신에 그러니까 요 x자리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 이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2a 빼기 x 프라임 상관없지? 요 x자리 대신에 뭐 넣으면 2a 빼기 x 프라임 y자리 대신에 y 프라임 그럼 이 프라임 자는 떼도 상관이 없다 그랬지? 이해가? 그래서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넣기만 하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증명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얘를 일단 할 줄 알아야 된다. 증명도 중요하지만 증명의 중요도가 25%면 얘를 할 줄 아는 게 75%예요. 알겠어요? 증명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된 식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됐지? 됐지? 그 다음에 몇 번까지 했지? 8번? 몇 번까지 했지? 몇 번까지 했니? 8번까지 했니? 그럼 9번은 뭐냐면 이 y는 fx의 그림을 알 때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이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그 다음 10번째는 요 그림을 알 때 절대값 y는 fx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11번째는 이 y는 절대값 fx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12번째는 얘를 알 때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요 네 가지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2가지를 가지고 12가지 내용이 만약에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만 잘 익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부터 하게 되는 뒤에 이제 함수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거 연습을 하거든요. 함수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으면 요 앞에 공통서 원이 조금은 쉬워져요. 알겠어요? 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알 때 요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리냐라는 거야.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경우?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경우? 절대값 x가 들어간 경우.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x가 0보다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얘 냅두고 뭐 해줘야 되냐면 y축 대칭한 것도 같이 그린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두 번째야. 이번에는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까? 똑같이 얘기해봐. 이거대로. 어디 부분을 그린 다음에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얘도 냅두고 뭐에 대해 대칭인 거? x축 대칭인 것도 같이 그려라. 알겠어? 자, fx의 전체 절대값이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절대값 하면 뭐로 바뀌어? 3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을 전부 다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양수로 바꿔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x축 밑에 있는 부분, 밑부분을 x축 대칭해서 위로 올려준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위로 올려준다. 위로.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x랑 y 둘 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여기를 그린 후에 이거를 뭐 할 거냐면 x축, y축, 원점 대칭까지 같이 그립니다. 같이 그린다. 요게 이제 절대값 함수 4개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같이 적어볼래요? 90, 11, 12. 위에다 적어도 되고요. 왼쪽에다 적어도 되고요. 대신 잘 적어두시고 만약에 너네가 까먹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그릴 수 있게 이거 방법을 써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다음 주 학교 안 가죠? 학교 안 가죠? 니 다 졸업했죠? 좋겠다. 아까 그 준경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일단 대학을 가면 이게 출결의 자유가 있거든? 대학 가잖아 민준아? 너 안 와도 아무도 전화 안 해요. 너 안 와도 중고등학교처럼 야 이 새끼야 왜 안 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 대학교는요 너 안 오잖아요? 그럼 너는 그냥 결석 이렇게 적혀요. 그리고 그게 학점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이제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 준경이는 고대잖아요. 그 물어봤더니 이제 출석 체크를 한 번에 막 200명씩 들을 때 있거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때는 일일이 다 불렀어요. 자, 1번 강민준, 2번 유가영 뭐 이렇게 다 출석 체크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20분 걸리니까 QR코드 딱 띄워두고 그 다음에 QR 찍어서 출석 체크 본인이 하라고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대학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때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너희가 뭐 축제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해야 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한 두세 번까지의 출석을 안 하는 거는 그냥 만점 처리해 주겠다. 만점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대신 시험으로 모든 걸 평가하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니요? 막 열심히 수업 들어가지고 쟤는 나보다 수업도 열심히 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시험으로 결과가 정리가 된다면 그것만 해서 하면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거요?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x축, y축 원점 대칭한 거를 같이 그린다. 지워볼게요. 얘를 그림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이 fx의 그림이 봐봐. fx의 그림이 이렇게 됐어. 여기 봐봐. fx의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 요 y는 f의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리냐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y축 대칭한 것도 같이 그리라고 했지. 그럼 이 그림이 fx일 때 이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리냐면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렸다. y가 0 이상 부분 이거지. 맞아? 그리고 이것과 함께 y축 대칭까지 같이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렸어. 그림이 역시 얘도 이렇게 된다고 할게. 그럼 0 이상인 부분이 그려져 있잖아. 얘 냅두고 x축 대칭 이동한까지 같이 그리라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알겠어? 이해 가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fx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fx의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이 절대값 fx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x축 밑에 있는 부분,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주라고 했지. 그러면 얘랑 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려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이해 가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요 그림을 이 절대값 두 개 해서 그려지는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얘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여기 부분을 그렸지. 요거 1, 4분면의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거든, 얘가. 얘 1, 4분면 그림 그렸지. 그럼 그거와 함께 뭐 해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같이 해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네 가지 그래프는 언제까지 나온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온다. 알겠어?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절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그림 자체가 너희들이 익숙하진 않을 거지만 얘들아,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에 뭐 2x 더하기 3y 빼기 3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당장 어떤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식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상황의 경우는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되게 중요하다. 알겠어? 12가지씩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평행이동 하나, 대칭이동 절대값 포함해서 12개, 총 13개의 식으로 할 거야. 알겠어? 자, 문제 봐봐.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마지막이 뭐냐면 지금 13개 했잖아. 마지막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이거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 요거는 마지막에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1번부터 볼게요.
잘 대답해봐요, 민준아. 되게 쉬워요. 2,3을 이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어떻게 된다고? x좌표가 뭐로 변해? 2였는데 요거 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x좌표가 뭐로 변하냐고. 원래 2였는데 왼쪽으로 하나 갔대. 얼마로 변하냐고. 1, 그 다음 얼마야? 원래 3이었는데 이만큼 갔잖아. 그럼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5잖아.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고. 둘이 더하면 6이라고. 알겠어? 이렇게 푼다고. 안 어렵지? 안 어렵지, 가영아. 됐어? 가영이가 대답해 볼래?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X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그렇지, X 마이너스 2. 그 다음 Y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민준아, Y 대신에 뭐 넣어줘? Y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지? 그러니까 요게 답이라고. 됐어? 요게 답이야. 그럼 정리해봐. 뭐가 돼? 2X 여기 3이랑 마이너스 3 없어졌고 빼기 4 더하기 Y는 0이지. 요게 답이야.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나오는 직선이 얘인데 얘가 뭐 지난데? 4,K를 지난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빼기 4 더하기 K는 0. K 얼마? K 얼마? K 얼마? 대답해줘야지 얘들아. 4죠 4.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맞아요? 가영이 이해해요? 봐봐요. 자, 얘도 얘들아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요거를 원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하면 민준이 x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x 빼기 2를. 그다음 y 대신에는 y 플러스 6을 넣어준다고 했지. 근데 여기에다가 x 빼기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을 두 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먼저 완전제곱식으로 바꿀게요. 바꿔볼래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뭐? x 플러스 뭐? 2의 제곱에서 마지막에 뭐 빼줘? 야, 이거 못 빼는 거 빨리 안 넣으면 혼나. 여기서 뭐 원래 플러스 1 있었잖아. 근데 여기 플러스 4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빼기 4를 해줘야 되잖아. 1에서 4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완전제곱식으로 바뀌면. 자, 그 다음에 얘 평행 이동해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그럼 y 대신에 뭐 넣어줘? y 플러스 6을. 됐어? x 대신에 뭐 넣어줘? x 빼기 1을. 그럼 x 빼기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은 없어지니까 x 제곱이지. 맞아? 이렇게 정리되지. 그럼 y는 얼마야? x 제곱 빼기 9라고. 자, 민준아,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 얼마?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좌표 얼마? 빨리 얘기해라. 이게 x 제곱이면 꼭지점의 x 좌표가 얼마? 0, 여기 남은 게 뭐야? 마이너스 9. 됐어? 요거 대칭축 얼마, 민준아? x 제곱이잖아. 꼭지점의 x 좌표가 x는 0으로 했을 때 요게 축이야. 알겠어? 요거 꼭지점이랑 축이랑 그림까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공동수학 1이야. 중학교 과정이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다 알아? 민준아, y는 x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n. 꼭지점 얼마라고? 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대칭축 얼마라고? x는 마이너스 m. 요거에 x는 해주면 그게 대칭축이라고. 알겠어? 이해가?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여기가 됐지? 지워도 되나요? 됐어요? 지워도 되죠? 이거 쓰는 거 아니죠? 설마 이거 쓰는 거 아니죠? 됐어요? 그럼 요거 잘 대답해 볼래요? 자, 얘를요 요거로 옮기는 평행 이동 얼마만큼 평행 이동 있죠? x축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있어요? 대답해줘. x축으로 얼마만큼? 5. 여기다 5를 더해야 이게 나오니까. 알겠어? y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아니 b 플러스 1에서 b 마이너스 5인데 왜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6이지. 맞아? 맞아? 1에서 6을 빼줘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2에서 얘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 그럼 평행이동 이거를 하라 그러는 거지. 얘 평행이동 해봐. 어떻게 돼? 여기가 b 마이너스 7인데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뭐로 변해? b 여기다 5 더하라고 얼마? b 마이너스 그 다음 a 여기서 마이너스 6 하면 a 마이너스 요거지? 그 답이 2번이라고. 알겠어? 이거 되게 쉽다고. 알겠어?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면 요 뜻이 평행이동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뜻 있잖아. 일단 요 자체를 이해해야 돼. 요 자체의 뜻이 뭐냐면 얘는 언뜻 보면 x, y라는 거 대신에 얘를 대입했다고 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쟤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알겠어? 얘를 보면 딱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식 자체가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걸 옮겨졌다고 한 거죠. 그럼 요거 그대로 써봐요. 어떻게 돼? x 대신에 뭐 넣으라고? x 대신에 뭐 넣으라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x-a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여기 a네요. a. y 대신에는 y 빼기 b를 집어넣고, 요거를 정리한 게 요거라고 한 거죠. 그럼 정리해볼까요? 2x 빼기 ay 마이너스 2a 더하기 ab 플러스 1. 요게 0인데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그럼 a가 얼마죠? a가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으려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빼기 b 더하기 1이 0이어야 되니까 b는 3이네요. 그럼 a랑 b를 더하면 답이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윈준이 이해하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6번인데요. 자, 6번은요.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6번은요. 요 원도 똑같아요. 봐봐요. 원도 똑같은데 얘도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이게 나왔지. 근데 잘 생각해봐. 원은 얘가 평행이동 되면 뭐만 변해? 뭐는 똑같아. 이 원들의 평행이동 되는 것들에 이 원들은 서로 뭐가 같아? 반지름이 같지.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 원의 둘레랑 넓이는 같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해도 원은 둘레랑 반지름 변하지 않아요. 넓이도 변하지 않아요. 이해가죠? 뭐만 변한다? 중심의 좌표만 변한다. 그러면 요 원의 중심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얘 중심을 구하려면 뭐로 바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지. 자, 봐봐. 정리해볼게. 자, 요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봐. 어떻게 돼? 불러봐. x. 여기가 x제곱이고 2x니까 x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그 다음에 y 그 다음 뭐라 쓰겠어? 빼기 민준아 뭐해? 2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넘으니까 플러스 3이지. 그 다음 1이랑 4를 더해줘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얘 원래 중심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2예요. 원래 중심이. 그리고 얘는 중심이 뭐냐면 3, 마이너스 4예요. 이해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평행이동 됐다는 건 마이너스 1이 3으로 와야 되니까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죠? 4로 평행이동 됐죠. A가 4입니다. 그 다음 B는요. 원래 2였던 게 마이너스 4로 갔거든요.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죠? 다시 얼마? 2에서 마이너스 4니까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죠?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했죠. 그 다음 반지름은요.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얘랑 변화가 없다 그랬어. 알겠어? 3, 1, 4 더하면 얼마야? 8이지. 그러니까 C는 그냥 8입니다. 이해가요? 반지름이 8 아니야. 반지름은 얼마야? 여기가 8이라는 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루트 8, 2루트 2라고. 알겠어? 이해가지?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 이렇게 나오겠지. 2번. 이해가나요? 됐죠?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이 마이너스 3,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자, 여기서부터 다시 쉬워져요.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평행이동했죠.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하나로 다 풀었어요. 대칭이동은 11개씩 있죠. 걔로 풀 거예요. 자, 원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 가영아, 원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원래 점의 좌표를. 원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마이너스 3,4를 민준아 원점 대칭이동하면 뭐가 될까? 부호를 바꿔준다고. 3, 마이너스 4 됐어? 그럼 A랑 B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맞아? A, B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두 점 사이의 차 3 플러스 3의 제곱. 맞아? 마이너스 4 빼기 4의 제곱. 맞아? 뭐 하는지 알아? 어? 이거 뭐 했는지 아냐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했잖아. 3 빼기 3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했다고. 이해 가냐고.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루트에 얼마? 6의 제곱 얼마? 대답해줘. 6의 제곱 얼마? 36. 8의 제곱 얼마? 64. 그럼 100이네. 그러니까 10이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0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쟤도 저 B의 좌표를 구할 수만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잘 봐봐요. 2번 봐봐요. 자, 요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문제야?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계속 봐야 돼, 앞에 거? 외우고 문제 풀면 안 되냐? 외우고 문제 풀면 안 돼. 계속 볼 거냐고, 앞에 거. 아까 외우라고 시간 줬잖아. 13개 외우는 게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우라고. Y는 X 대칭이면 뭐라고 써 있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Y
y와 x를 바꾸라고. 그럼 답이 뭐야? 여기 xy 바꾼 게 답이라고. 답이 뭐야? 이게 답이라고. 그 식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 알겠어? 다시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 x, y를 바꿔라.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죠? 자, 3번 볼게요. 3번은요. 쟤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아까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y 대신에 뭐 넣어라? 마이너스 y를 넣어라. 그럼 마이너스 by 더하기 c는 0.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식만 다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됐어요? 자, 얘는 원래 중심이 얼마죠? 이거 원래 중심이 얼마죠? 민준아? 3, 마이너스 4죠? 네.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은 어떻게 돼요? 중심이 뭐로 변해요? 3, 마이너스 4라는 중심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표가 뭐로 변해요? 지금 방금 했잖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좌표의 부호를 바꿔준다고. 어? y좌표의 부호 바꾸면 얼마야? 대칭 이동했어. 중심이 뭐로 바뀐다고? 3, 4로 바뀌고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 변화가 없잖아. 요거 반지름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도 반지름 3. 이게 답이라고. 얘를 만족하는 거 몇 번? 중심이 3, 4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이 몇 번? 1번이라고. 알겠어? 알겠어? 대칭 이동만 시킬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이 2,1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요. 자, q의 좌표 얼마예요? 불러봐요. 자, 2,1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얼마야? 민준아 얘기해줘. 1,2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으니까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럼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2,1이에요. 그 다음 1,2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요거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여기가 P, Q, R. 요 PR의 길이 얼마예요? 대답해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4죠, 4. Y좌표가 같으니까 X좌표들의 차가 길이에요. 됐죠? 그리고 얘는 높이를 구해야 되죠. 여기 2에서 1까지면 높이가 얼마지? 1이지. 그러니까 얘 넓이 구하려면 이렇게 구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게 넓이야. 그래서 답이 2라고. 알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어?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지워볼게. 이 Q의 좌표가 지금 뭐였냐면 1,2였지. R의 좌표가 뭐였냐면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1이었지. 맞아? 그럼 우리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의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식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게 원래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을 A, B, C라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식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좌표가 3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 얘 이름이 있어. 얘를 뭐라 부르냐면 사선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신발끈 공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 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주면 이 넓이는 요 2분의 1의 요거 절대값이거든요. 그럼 x좌표를 처음에 씁니다. x1, x2, x3. 그 다음에 처음에 썼던 x1을 다시 써주세요. 여기도 y1, y2, y3 여기 처음에 썼던 y1.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걸로 뺍니다. 그게 바로 사선식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2분의 1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 그럼 얼마야? x1, y2, x2, y3 여기가 x3, y1이지. 여기에서 뭘 빼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걸 빼라고. x1, y3, x3, y2 여기가 x2, y1 얘를 빼라고. 알겠어? 절대값까지. 알겠어? 그게 바로 사선식이야.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지. 못 외울 것 같지 않니? 나도 못 외워. 알겠어? 이거를 외우는 건 나도 못 외운다고. 그래서 내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해라? 내가 요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그대로 적용해 볼게. P라는 점이 현재 2,1이야. Q라는 점이 현재 1,2야. R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뭐였지? 마이너스 뭐였어? 마이너스 2,1이니 R이라는 점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요 삼각형 PQR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했잖아. 근데 얘를 이거를 적용해서 하자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지금 외우라고. 어떻게 한다고? 이 넓이는 2분의 1에 여기 봐봐. 뭐라고 적을 거야? 여기 X좌표들을 순서대로 써봐. 뭐라고 적을래? 2, 1, 마이너스 2, 처음에 썼던 2. 그
그 다음 y좌표 순서대로 써봐. 1, 2, 1, 처음에 썼던 1. 이렇게 곱해서 더하라고. 그럼 얼마야? 곱해서 더하면 4, 1, 마이너스 2니까 5에서 2 빼면 3이지?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또 더하라고. 이렇게 곱하면 2, 마이너스 4, 1이니까 얼마야? 2랑 1 더하면 3인데 4 빼주니까 1이지? 됐어?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다? 요거를 이제 지금 다시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돼. 더하기 1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2가 된다. 알겠어? 그 똑같이 구할 수 있다. 사선식. 알겠어? 요거 이제 하는 방법을 거기다 적어놨으면 좋겠어. 사선식. 알겠어?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걸로 뺐다. 이게 마치 운동화의 신발끈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선식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선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사선식이 뭐라고, 민준아? 뭐가 주어졌을 때?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세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하는 식?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사선식이라고 한다. 다시 뭐가 주어져 있을 때?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세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하는 식? 예? 뭘 구한다고요? 연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사선식이라고 한다. 알겠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 가죠? 지금은 이제 문자가 다 6개, 하나, 둘, 셋 다 있는 거로 얘기했지만 다음번에는 하나가 원점일 때를 얘기해 줄게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럼 5번도 해결이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얘래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중심이 얘라는 거는 이거의 중심이 뭐라는 걸까? 이거의 중심을 구해서 얘를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반대로 얘를 다시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거의 중심이 나오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쓴 거에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살짝 봐 모르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행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에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원래 xy라는 점을 y는 x 대칭시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아까 y는 x 대칭이면 xy를 바꿨잖아. 근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xy를 바꾸는데 부호도 같이 바꿔줘야 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요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로 바뀐다는 거야? 일단 xy 바꾸지. 이렇게. 근데 부호를 바꿔준다고 했지. 이렇게 바뀐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얘라는 거야. 이 원의 중심이. 됐어? 그럼 이거를 중심으로 가지는 원을 생각해봐. 뭐야? x 더하기 2의 제곱이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여긴 r 제곱. 이렇게 써볼까? 그럼 얘를 전개한 게 이거랑 같다고.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4x 마이너스 4y 4, 4r 8 빼기 r제곱. 여기까지 돼? 민준이 돼? 그럼 a가 얼마야? a 얼마야? a 4, b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네. 됐어? 그럼 r제곱이 16이지. 얘가 답이네요. a에서 b를 빼래요. 그럼 답이 얼마? 8. 요게 답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죠? 됐습니까? 넘겨도 돼요? 그럼 넘기면 7번 해볼게요. 자, 7번은요. 다 똑같아요. 얘 중심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5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 그럼 어떻게 돼? 중심이 뭐로 변해, 민준아? 3 플러스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3 플러스 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플러스 b지. 맞아? 근데 요 둘의 관계가 y는 x 대칭이라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뭐라는 거야, 민준아? 자,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했대. 요걸 뭐라는 거야?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를 xy 바꾼 뭐냐니까? 아니, 요거에 xy 바꾼 게 요거라고. 요거 xy 바꾸면 요게 뭐냐고. 여기 써있잖아, 민준아. x, y인데 이 둘을 바꾼 게 요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냐고. 얘 둘을 바꾸라고. 얘가 뭐냐고. 그래, 마이너스 5라고. 얘가 뭐라고? 3이라고. 됐어? 그럼 a 얼마야? a 얼마야? 대답해라. a 얼마니? 마이너스 8. b는 얼마니? 요거 해서 3이 되려면 b가 얼마니? 빨리 얘기해라. 8이지. 그럼 여기 두 개를 빼래. a 마이너스 b 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8번도 쉽거든요. 그대로 봐봐요.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 아까 선생님이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하면 결국은 뭐 한 거랑 같다 그랬죠? 결국은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대답을 왜 안 해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원점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자, 다시 뭐라고 민준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결국은 뭐 한 거랑 똑같다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지?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의 부호를 바꿔주지? 그럼 Y 대신에 뭐 넣어? 마이너스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를 정리하면 요거는 그냥 AX 제곱이고 이건 플러스 BX잖아. 그러니까 Y라는 건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식이야. 얘가 바로 이거를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나타내진 식이라고. 얘가 뭐 지난다고? 얘네 둘을 지난다고. 그럼 1일 때 마이너스 4 지나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A 빼기 B가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왔죠. 그럼 플러스로 바꿀게요. 요 1번식 됐죠? 두 번째 식은 3,0을 지나야 되죠. 그럼 3,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9A 그 다음 마이너스 3B 요게 0이라고 됐어? 요 둘을 연립해야 돼. 그럼 위에 거 몇 배 하니? 여기 식에서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넘기니까 B라는 게 마이너스 3A라는 걸 나타냈거든?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몇 A야? 몇 A야 그 왼쪽이? 대답해라 빨리. 마이너스 몇 A니? 에? B가 마이너스 3A라고. A에서 3A 빼면 몇 A니? 마이너스 2A가 4니까 A가 얼마니? A가 얼마니? A가 마이너스 2니? B는 얼마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니? 그럼 두 개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이 8인 거죠. 알겠어요?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이해 가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칭 이동이요. 여기까지가 대칭 이동이고, 자, 마지막은 이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사실은 여기가 여기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마지막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 A, B예요. 이 A, B를 쓰지 마요. A, B를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얘를 뭐 A라고 한다면, 요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할게요. A'를 예를 들어 PQ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죠. 근데 그 아까는 그냥 13개씩을 단순하게 외워서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계산이 필요해요. 얘는 어떤 계산이 필요하냐면, 자, 요게 이 L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A'이라고 했으면 일단 요 직선 A'이라는 직선이 L과 어때요? 수직이죠. 그리고 여기가 2등분 됩니다. 왜냐면 대칭 이동 됐으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A라는 점을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를 L'이라고 한다면 A'이라는 게 A'이라고 한다면 A'이라는 직선이 L에 대해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2등분 된다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 첫 번째는 A'이라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L과 수직이다. 요 조건을 하나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중점 있죠. A와 A'의 중점인 M이 요 L 위에 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를 구할 겁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기울기가 뭐 1이나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식처럼 외워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그게 아니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일단은 얘부터 해볼까요? 얘는 쉬운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알았습니까? 다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우리가 기울기가 대칭 이동하는 직선과 수직이라는 것과 요 대칭 이동한 점과 원래 점의 중점이 그 직선에 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얘를 볼게요. A,4라는 게 있어요. 여기 A,4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1,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이거는 근데 이게 아니네요. 다시 A,4라는 점이 있어요. A,4라는 게 있는데 요 1,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점의 좌표가 뭐냐? 5,-2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그럼 내가 이게 대칭 이동이면 얘는 이게 중점이지. 요거를 이제 A라고 하면 얘를 A'이라고 한다면 요걸 M이라고 둘 수 있잖아. 중점.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중점의 좌표는. A랑 5를 더해서 뭐로 나눠? 2로 나누는 게 1이지. 맞아? 그 다음 뭐랑 뭐를 더해서 4랑 마이너스 2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B잖아. 맞아? 그러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야? B 얼마지? 1이라고 1. 됐어? 그럼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 응?
됐어?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 이거는 그냥 점대칭 이런 걸 물어보는 거네. 아까 적혀있는 식이랑 똑같네. 봐봐. 얘는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원래 1,0이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요거로 바뀌었대. 중심이 3,4로 바뀌었거든? 그럼 어떻게 하니? 아까 했었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을 이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그랬어? 아까 너가 대답했어. 뭐라 그랬어? 슬쩍 봐봐. 너가 보라고. A, B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그랬어? A, B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라? 2A 빼기 X를 집어넣어라. 뭐라고? X 대신에 2A 빼기 X. 그럼 2A 빼기 1이지. X는 A, B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거 먼저 대칭 이동했을 때 2A 빼기 1을 했을 때 3이라고. 내 말 이해해? 그 다음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민준아? 지금 A, B 대칭 이동하고 있잖아. X는 A 대칭 이동한 게 이거잖아. 그 다음 내가 뭐 할 거냐고. A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 했잖아. 그 다음 뭐 할 거냐고. A, B 대칭 이동하면, 얘들아, 봐봐. 다시. 가영아,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2A 빼기 X를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이걸 대입하라고.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1,0이었잖아. 얘를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며. 이거 쓰지 마? 그럼 어떻게 돼? 답을 얘기해봐. 야, 1,0을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걸 집어넣는다고. 그럼 뭐냐고. 2A 빼기 뭐야? 2A 빼기 1을 집어넣는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뭐 집어넣어? B는 그대로 쓰고 Y는 0이잖아. 2B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알겠어? X 대신에. 알았어? 내 말 이해했니? 그러니까 요 점을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됐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어뢰 방정식을 쓸 거야. x-2a 더하기 1의 제곱, y-2b의 제곱이 반지름 루트 2. 반지름 변하지 않으니까. 됐어? 근데 이게 얼마다? 이게 3이다. 그러면 얘 지금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3인 거거든? 그럼 a가 얼마야? 플러스 2니? 아닌데?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a가. a가 마이너스 1이고 요게 되려면 b가 얼마야? 2가 되니? 그래서 a, b, c를 다 더하면 총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1, 2, 여기 2. 그럼 다 더하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건 내가 아까 공식을 외웠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공식을 외웠으니까. 지워볼게. 살짝 바꿔보면 이 그림을 생각해봐. 요 중심이 1,2야. 반지름 루트 2지. 얘를 어떤 A, B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지냐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여기 대칭 이동된 중심이 3,4로 나와 있지. 맞아? 그럼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이면 얘네들의 중점이 얘라고. 그럼 근데 A, B는 구하는 게 쉽지? 이거랑 얘를 더해서 1과 3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A라고. 그러니까 A는 2잖아. 됐어? 그 다음 2와 4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B라고. 그럼 B는 3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A랑 B를 찾는 거는 틀린 것 같은데? 왜 2라고 했니? 나 0인데. 0이랑 4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잖아. 그러니까 A, B가 둘 다 2라고. 알겠어? 내가 아까 답 뭐라 그랬니? 틀렸는데? A도 2고 B도 2야. A도 2고 B도 2고 C도 2야. 그 답이 6인데? 답이 6이야.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알겠어? 이게 더 쉽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칭이동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다시 첫 번째 풀이는 뭐였냐면 1,0을 A, B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2A-X랑 2B-Y니까 얘가 3이 되고 요게 4가 돼야 되니 A가 2가 되고 B가 2. 아까 이거 마이너스 1한 것 같은데 틀렸죠? A가 2가 되고 B가 2가 돼야 돼요. 요게 3과 4가 되려면. 됐죠? 그 다음에 C는 똑같이 이거랑 똑같으니까 C가 2. 그래서 다 더해서 6입니다. 이해가요? 공식을 외워서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게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럼 중단원에 있는 거를 하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중단원 하나 보시면 어떤 거 풀 거냐면 16번 66페이지 16번 하나 볼게요. 자, 요거. 자, 이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한다 그랬어. 어떻게 하냐면 얘는 배운 식이 아니지. 요 A, B라는 점을
요 직선 y는 x 빼기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이 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p, q라고 둘게. 그럼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a'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자고 했다. 첫 번째가 뭐였지? 요 a'의 뭐가? a'의 기울기가 l과 수직이다. 요거 이용하라고 했지. 첫 번째 조건. 맞아요? 이해가요? 그럼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불러봐요. 이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a-p분의 b-q. 이게 기울기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근데 요 l의 기울기가 1이지. 그럼 요거와 수직인 얘는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 이용하라 그랬냐면 중점 m이 요 l 위에 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m이 l 위에 있다라는 거는 요 중점이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p랑 그 2분의 b 플러스 q인데요. 요게 이제 l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b 더하기 q가 a 더하기 p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뭘 찾는 거냐면 p, q를 a, b에 대한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식이 어때요? 계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를 여기다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봐봐요. b-q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 얘를 여기다 곱하니까 p-a가 됐어요. 요거 식이 하나 나왔죠.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p-6이 a 플러스 p-6이 얼마다? b 플러스 q다. 요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좀 이쁘게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이쁘게 정리할 거냐면 a, b랑 p, q를 한쪽으로 정리해볼게요. 요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b가 p 플러스 q랑 같거든요. 여기가 되나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식도 b를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p 더하기 q 더하기 6이에요. 요 식이랑 요 식을 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할 겁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몇 a? 좌변은 2a는 우변 얼마야? p 없어졌죠. 그럼 2q 더하기 6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pq 좌표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q라는 건 뭐라고 쓰면 돼 여기서? q는 요거 넘기니까 2로 나누면 a 빼기 3이라고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a 빼기 3이 될 수 있는 게 3번 또는 4번이에요. 그럼 p가 a 빼기 3이라는 건 여기 p 대신에 a 빼기 3을 집어넣었다. a 빼기 3을 집어넣으면 q는 얼마야? 아, 내가 q를 구했지. q 대신에 a 빼기 3을 집어넣어야 돼. q 대신에 a 빼기 3을 집어넣으면 a가 사라지고 b는 p 빼기 3이죠. 맞아요? 다시. 내가 p를 구하고 싶거든. 여기 이 q 대신에 a 빼기 3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서 p라고 하는 값은 얼마냐면 얘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b 플러스 3이지. 그러니까 요게 답이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수직 조건과 이 중점이 그 직선이 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럼 여기 앞에 거 중단원 전까지 빨리 하고요. 공수일을 해야 되거든요. 공수일. 공수일이 문제예요. 화장실 갈 사람 다녀올게요.